코액티브 코칭 4장 직관. 직관적 지혜. 직관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그것을 지능의 한 종류로 보는 것입니다. 음악적 지능이나 시각적 지능처럼 말입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생맹이 아닌 모든 사람은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 시간이 가면서 색에 대한 어휘를 점점 늘려갑니다. 그래서 색을 인식하는데 아주 능숙해지죠. 예술가들은 색깔과 색조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색조의 미묘한 차이를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직관이란 그와 같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태어날 때 다 갖고 있는 지능이고 예술가와 음악가들이 그능의 재능을 개발하듯이 직관은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관에 대해 흥미있는 점 중 하나는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직관을 너무 신중하게 찾으려 하면 그것은 더욱 찾기 어려워지죠. 당신이 직관을 발견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 당신의 주인은 온통 당신 자신과 자신의 노력에 있게 됩니다. 당신의 주의를 질문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마음의 통로를 열게 되면 당신은 오히려 더욱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당신의 직관이 있고 더 나아가 수면 아래에 있는 메시지와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손을 펴면 잡을 수 있고 주먹을 쥐면 빠져나가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직관의 역설적인 면입니다. 관찰과 해석. 직관은 어떤 작은 자극, 일종의 느낌으로 작동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찰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비록 어떤 구체적인 것을 관찰했다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관찰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런 느낌인데요, 또는 저는 이렇게 보았는데요, 또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끼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그 말에 이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만의 느낌이고 관찰이고 직관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그런 느낌, 직관, 관찰한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런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극을 무엇이라고 이름 부를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관에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나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객이 무엇인가 말하지 않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시다. 그것은 마치 조율이 안 된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인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려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중요한 것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고객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 즉 관찰한 것과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느낌을 이야기하지 않고 곧장 해석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코치가 결론이나 비판, 판단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코치의 직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본인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즉, 무엇이 맞는 거지? 무엇이 맞지 않는 거지? 결국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고객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당신이 직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당신의 해석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인들의 해석이 올바를 것이라고 믿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을 사용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해석이 틀리거나
멍청하게 보일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직관을 표현할 때 고객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마치 당신의 직관이 정확하게 맞을 때처럼 배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의 직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고객이 직관을 통해 무엇이든 배운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직관을 이야기하지 않고 감추는 것은 치명적인 정보와 감각 데이터의 소스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당신이 직관에 대해 확실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직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관에 집착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칭은 고객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당신만의 직관에 다가가기. 우리는 어떤 재능이나 근육을 개발하는 것처럼 직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단련하는 것처럼 직관을 단련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코칭이 바로 직관을 단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우리가 직관에 다가가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직관에 다가가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 그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위치가 똑같은 삼두근과는 달리 직관은 우리 모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의 직관을 가슴이나 배와 같은 그들의 신체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직관을 배짱 반응이나 배짱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마가 타는 듯 하거나 손가락이 찌릿한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신체를 통해서는 직관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르는 어떤 곳이거나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공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당신은 직관을 어디에서 느끼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직관의 교신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를 기울여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이거나 바로 그 직관의 순간에 여러분이 겪는 경험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관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거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 있을 때 그들의 직관에 더 잘 접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말로 표현할 때 직관에 잘 연결됩니다. 직관에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여러분은 직관에 의한 자극을 말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함으로써 여러분이 느낀 감각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코치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직관이 시사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용한지 아닌지는 고객이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직관의 스위치. 직관을 대담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소 낯설 수도 있습니다. 직관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사용하기 쉬운 도구 중 하나가 될 때까지 당신은 코칭을 할 때 당신에게 직관을 기억시키는 무엇인가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전화기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시계를 반대 손목에 찬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또는 늘 앉아서 이야기한다면 서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자세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관이라는 것이 당신의 코칭에 없어서는 안 될 강력한 자산이고 훈련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의 직관을 언제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등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켜는 정도의 노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직관이 필요할 때 단순하게 직관의 스위치를 켠다고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쑥 내뱉기. 직관의 낌새를 느낀 이후에도 우리는 흔히 숨기려 하거나 분석하고 확인하고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또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직관에 대해 이런 검증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고객은 완전히 다른 대화의 국면으로 이동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관이란 나타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작은 불꽃 같은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순간은 직관을 느끼는 바로 최초의 순간입니다. 말하는 것이 두렵거나 겁이 나서 멈칫하고 주저하는 동안 직관은 이미 사라져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느끼는 대로 직관을 불쑥 내뱉게 될 경우 빙빙 돌지 않고 여러 겹을 단번에 뚫고 목적지에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코칭 대화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지름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치로서 우리는 때때로 고객과 멋진 순서로 질문답이 오가는 논리적인 대화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물론 고객과 함께 새로운 배움과 발견을 해나가기 위해 매우 훌륭한 방법이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이빙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멋진 다이빙이 되거나 혹은 끔찍한 배치기 다이빙이 되는 것에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직관과 함께 물속으로 다이빙을 감행하게 되면 여러분은 대화의 순간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느끼는 어떤 주제의 핵심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실패하게 되더라도 눈웃음을 짓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면 당신은 앞으로 직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직관의 힌트를 얻기. 때때로 직관은 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느낌이나 신체 감각처럼 쉽게 소리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중압감, 고통, 분위기를 통해서 당신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화 중에 직관의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환경 속에 있기도 합니다. 사무실 창밖의 풍경에서 어떤 직관의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그 이미지는 당신에게 직관의 신호를 보내주고 당신은 그것을 고객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고객이 앞으로 다가올 자기 팀의 조직 개편의 파장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창밖을 바라보고 가장 먼저 매우 상쾌한 가을날임을 알게 됩니다. 강렬한 인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이네요. 나뭇잎의 색이 변하고 있고요. 오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네요. 이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를 시사하나요? 아마 그것은 그녀의 인생의 계절에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고 그녀 앞에 놓인 변화를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끝내야 할 일들을 정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큰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관의 소스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다음은 직관을 표현할 수 있는 예문들입니다. 직관의 말문을 처음 열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래 예문 중에 하나로 직관의 말문을 여는 것은 좋은 연습입니다. 그 다음은 대화를 해나가면서 당신의 직관이 채워줄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제 느낌에는 저의 직감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 예감은 한 가지 확인해 보아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무엇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이 고객에게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좋은 예문은 역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직선적인 다음 표현일 것입니다. 제 직관은 무엇인데요? 직관은 특히 그 결과가 매우 훌륭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마법이 아닙니다. 직관은 경청과 비슷합니다. 직관은 고객으로 하여금 실행을 촉진하고 학습을 심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재능이죠. 코칭 스킬. 다음에 설명하는 코칭 스킬들은
비록 직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직관과 매우 관련성이 높습니다. 직관을 설명하는 여기에서 다음의 스킬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직관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나오는 스킬이고 직관의 말문을 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청을 소개하는 장에서 은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은유는 직관으로부터 자주 도출되기 때문에 이곳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입하기. 대부분의 코칭 세션은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길게 이야기하거나 설명할 때 코칭 주제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코치가 대화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코치로서 당신은 3단계 경청을 하면서 언제 끼어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화 중에 예의 바르다고 인정되는 시간 동안 끼어들지 못하고 기다리는 대신 대화에 개입하여 대화의 방향을 바꾸거나 질문을 해야 합니다. 흔히 당신의 직관이 언제 개입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개입이란 행위를 신뢰라고 생각하는 일부 나라에서는 당신이 개입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들도 통상 본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이야기를 주절거리고 있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을 때 코치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어지는 대화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고객은 코칭 세션을 그저 이야기나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게 되고 머지않아 코칭에 만족하지 못하여 코칭 관계를 끝낼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객도 그러고 나서 저는요 라든지 또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같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코칭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고객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좋은 고객이 되고 싶다는 생각과 완전하게 보이기 위해서 고객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코치가 끼어들어 그들을 구해주고 원래 코칭 대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과 코칭 관계를 시작할 때 이러한 개입의 성격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대화 중에 코치가 대화에 끼어들어 고객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도록 합니다. 코칭 대화는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잡담과는 다르다는 것도 설명하고 코치는 대화 중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끼어들 수가 있으며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그러한 코치의 개입이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두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코치로서 반드시 고객의 허락을 받고 대화 중 적절해 보이는 시점에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직도 개입하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개입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개입하는 것은 코칭 주제를 모호하게 하고 흐릿하게 하면서 대화에 장애가 되는 고객의 이야기에 개입하는 것이지 고객 자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고객이 코칭 주제의 핵심으로 다가가도록 개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저 공손하고 멋진 코치로 보이기를 원하나요? 다시 강조하건대 코칭은 고객을 위한 것이지 코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짱이 약한 코치에게 코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치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아젠다와 에고를 내려놓고 고객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치가 대화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경험과 코칭 훈련으로 얻은 권위로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 시점에 망설이거나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코치가 대화에 뛰어들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강력한 요청을 하고 강력한 도전을 하고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엄격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언제 끼어들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치는 때로 코칭 질문으로 개입을 시도하기 전에 고객한테 많은 정보와 배경과 맥락을 듣는 것이 코칭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개입에 실패합니다. 물론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때로는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과의 코칭 관계를 위해서 코치가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느낌을 고객이 갖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치는 고객 이야기에 경청을 잘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대부분의 코치가 더 훈련해야 하는 것은 개입 스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입 스킬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좀 더 도전적인 이슈를 다루지 못하도록 고객이 쳐놓은 연막 스크린일 수 있습니다. 개입은 코칭의 핵심인 실천과 학습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대화의 예. 다음 대화는 관리자와 직속 부하 간의 대화입니다. A. 코칭 스킬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 메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안에 반대를 해요. 제가 동쪽으로 가자고 하면 아니요, 서쪽으로 가야죠 라고 이야기해요.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희 팀의 팀워크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요? 라고 해요. 팀워크를 이야기해요. 더 이상 뻔뻔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팀에 좀 더 참여하라고요. 그러면 그 여자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이 팀을 운영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닌가요? 라고 답을 해요. 당신도 알다시피 변명만 반복해요. 팀워크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코치. 그런 사람과 일하는 것이 매우 좌절스러운 일이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그녀가 최근에 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같은 이야기겠죠? 맞죠? 물론이죠. 끝이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B. 코칭 스킬을 잘 사용하는 경우. 고객. 메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안에 반대를 해요. 제가 동쪽으로 가자고 하면 아니요, 서쪽으로 가야죠 라고 이야기해요.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희 팀의 팀워크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요? 라고. 끝이 안 보이는 전쟁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런 끝이 없는 게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상황에 당신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연민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큰 가치 중에 하나예요.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것이 그녀와의 전쟁을 끝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